요즘같이 또 경기도 어려운데 요즘 돈도 없어서 소송들도 잘 안 해요. 돈을 가장 많이 주는 건설 회사 쪽에서 그죠? 이 재판에 지면은 몇백억이 아니라 회사가 부도날 입장인데 네, 에? 내가 손해배상을 1,000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김앤장에서 야, 한 300억만 가지고 와봐. 뭐씨, 어? 구워 삶으면 되지. 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 어? 절대 진리가 없는 거지. 음. 법 바꿉니다. 판결 결과 교묘하게 바꿔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5일, 예,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경매장을 안 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 그 탄핵 이야기하고 내란죄 뭐 관련해가지고 진짜 뭐 코미디도 진짜 이런 개 코미디 같지 않은 일들을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역겹긴 한데 원통 이제 우리들 관심사나 유튜브 채널들이 많아서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갖기가 어렵죠, 다들. 예, 그래서 이제 거듭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너무 막 머릿속이 터지려고 그래요. 막, 예. 이제 막 마지막 그 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녹음을 자주 안 합니다. 안 하고 댓글도 잘 안 달리고 예,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댓글은 그냥 지우니까. 예, 그리고 캡처는 해두고 있어요. 예, 나중에 그 누가 댓글 다는지 뭐 대충은 짐작들 가니까. 예, 지저분한 애들은 예, 고소하려고. 예, 농담입니다. 뭐 그만큼 한가하지도 않고요. 자, 제가 이제 요 기사 난 지가 좀 시간이 좀 됐는데 그 제가 그때 녹음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이거 보면서 음, 좀 미루다가 예, 이제 지금 이제 명절 이제 시작했죠. 예, 그런데 참 씁쓸한 명절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옛날같이 우리 다들 아쉬울 거예요. 예, 예전에는 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마음의 여유들이 있었죠. 서로 나눌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풍요롭다란 말도 참 이게 전혀 뭐 실감이 안 나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으니까. 자, 얼마 전에 지금 나는 거고 이제 이거 기사는 이제 최근 1월 25일 오늘자 기사를 지금 뽑아봤습니다. 뽑아갖고 제가 이제 눈을 이렇게 돌리는 것은 모니터 이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 아, 그냥 계약 해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지금 생활용 숙박 시설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도 언급을 했고, 최근 그렇게 제가 말하는 과거는 그 생활용 숙박 시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일괄되게 언급했던 이야기예요. 개소리 하지 마라. 저거는 안 된다. 구조적으로 안 된다. 그 당시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양 수익률 절대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한참 그 열변을 토했었던 거의 한 10년 되는 것 같은데 부분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생숙에 대해서 이제 그 과징금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몇 번 녹음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일단 제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개소리고. 그냥 99.99% 손해를 보는데 이제 손해를 얼마나 적게 볼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인 거지. 원금은 고사하고 손해를 완전히 망할 거냐, 조금 덜 볼 거냐, 조금이라도 덜 볼 거냐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밖에 없고 이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단합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그나마 피해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 안 돼요. 제가 뭐 저도 이제 이렇게 겪어봤지만 여러 일을 해봤지만 안 됩니다.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억울하다, 뭐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뭐 데모를 합시다, 뭐 소송을 합시다. 다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하는 사람만 품삯 받아가는 짓이고 변호사들만 품삯 받아가는 짓이고 실제적으로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여러분들한테 신락 같은 희망을 주는 판결이 났죠. 승숙에 대해서 분양계약 해제와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봅시다. 어, 우리가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내가 이거를 생숙을 못함으로써 손해배상. 그럼 이제 손해배상은 당신이 손해를 얼마나 보았는가. 뭐 이제 이거에 대한 또 판결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 가격이 자, 얼마였는가라는 문제도 생기고, 뭐 분양받은 금액 전체를 돌려줘라. 잠깐만요. 자,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1심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 법률 시장 자체가 이 법조계 시장 자체가 어떤 하나의 그죠? 네, 정의 구현이 아니에요. 네, 여기 돈벌이에요. 그냥 돈벌이 시장인 거예요. 이 시장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내가 보기엔 이렇게 판결이 나야 되는데 왜 저 새끼 안 잡아가? 아니면 왜 판결이 저렇지라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우리가 1심 판결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변호사 이게 법조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설사는 굉장한 스폰서입니다. 굉장한 스폰서예요. 건설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변호사, 법조계, 검사, 판사는 없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어떠한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제일 잘 나오는 곳이에요. 건설사 쪽이.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 제일 잘 나오는 곳이고, 또 그 사람들은 건설사 쪽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쪽은 시간이 많아요. 사람들 만나기가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골프 치는 거 좋아하고.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도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좀 약간 이상한 소리인데. 자, 여기서 분명한 얘기를 좀 들어갈게요.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하면서 소송된 물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개인 간 개인의 어떤 분쟁이 아니라 이런 분양과 관련해서 기업하고 특히 신탁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무궁화신탁이라든지 뭐 메리츠증권, 메리츠 뭐야 걔네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곧 부도날 것 같은 상태가 안 좋은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보면 이미 10년 전부터 태생적으로 소송하는 것들을 보면 얘네들이 문제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구나 이런 게 보여요. 이런 게 보이는데 그 이번 생숙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야 이제 야 재판해가지고 이기면 내가 투자한 돈 돌려받을 수 있다. 저거 분양한 거 이제 내가 거주도 못하고 솔직히 말해 월세도 못 놓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가 거주를 위해서 생숙을 샀는데 자가 거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분양 잘못됐다 이런 건 대개 보면 분양받은 사람들의 억지 주장인 거고 거의 대부분은 분양을 받았을 때 뭐예요? 내가 프리미엄을 받고 다시 팔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더 올라서 분양권 가지고 마치 이제 그런 것이 마치 되는 거 마냥 이제 그런 착각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제 주변 시세가 있으니까 대충 월세라도 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일단은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아파트라든지 기존의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아니라 절대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재판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희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어요. 굉장히 긴 재판이고, 금액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한 재판은 뭐 변호사 써서 재판하면 되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론몰이도 해야 되고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 애들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강남에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재판을 하잖아요. 소송을 하게 되면 법령이 바뀌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즉 어떠한 계층이 소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잘못됐다라고 오히려 시행령을 바꾸든 구제한답시고 법령이 바뀝니다. 예? 그런데 어정쩡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소송하잖아요. 개 무시당합니다.
개무시당해요. 아니 지금 소송에서 이겼는데 무슨 소리냐. 해보세요. 자, 일단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아닙니다. 단체 소송이에요.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집단 소송이라면 이 판결문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청구서를 내면 되죠. 야,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여기 지금 신세계에서 분양한 것에 대해서 지금 판결이 난 것 같은데 그 뭐죠? 예를 들어 300세대다. 그럼 300명 중에 재판한 사람이 2명이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청구하면 돼요. 손해배상을 그 재판 판결문 근거 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법적에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뭐 인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변호사비만 더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단체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걷어서 원고를 갖다가 수백 명을 넣고 피고를 건설회사 두고 이제 아니 시행사를 두고 소송을 하겠죠. 그런데 단체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변호사가 이것도 얘기 들어 이 변호사가 내 편인지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내 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나를 위한 변호가 아니라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윤석열 그 내란 수기의 재판을 보면 아시겠죠. 그 변호인들이 진짜 윤석열을 위한 변호인가? 그 억지 주장이 과연 재판에 진짜 도움이 되는 주장일까? 결과 나와 보면 알죠. 단체 소송을 할 때는 문제가 뭐냐면 특히 돈 없는 사람들이 내가 잘난 변호사를 써서 돈을 걷어가지고 소송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죠? 나를 위해서 변호한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보다 지속적으로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설사하고 그죠? 결탁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내가 변호를 해준다 치고 변호인의 직업적인 윤리 따위 없는 집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변호사라는 것은 법으로 인정한 공식된 사기꾼이에요. 좀 심했나요? 자, 그래서 단체 소송도 사실은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특별한 경우 빼고는 예, 특히 이 돈하고 관련된 이 부동산 이익하고 관련된 데서는 우리가 그런 뭐예요? 우리 세월호라든지 어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무료 변론이나 이런 개념만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이게 1심이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단 소송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만 자, 이 판결문이 유효하겠죠? 그죠? 왜? 무조건 생수기니까 오피스텔에서 자, 생수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나는 이거 저기 뭐야 잘못 알고 분양받았어요. 라고 재판한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분양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팜플렛에 따라 디테일함에서 다 그 생수과 관련된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말 한 단어 하나 가지고 저도 그랬지만 국어 사전에 소위 말해 뭐 저기 어디죠? 우리 국어 무슨 원 있잖아요. 예. 까지 질의 답변까지 받아가지고 재판부에 냈어도 예? 이 단어는 이걸 의미합니다라고 예. 뭐예요? 중앙국립국어원인가요? 답변서까지 제출해서 첨부해서 제출했어도 재판에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게 자 지금 판결이 난 그 두 가구가 지금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생수기에 대해서 자 이겼다고 지금 판결이 났어요. 그 내용도 어떻게 이겼는지 디테일하게 물론 차이를 봐야 되지만 다른 생활 숙박형 시설은 안 돼요. 같아도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보면 분양 광고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뭐 다른 걸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건설회사하고 그죠? 예, 이런 일반인하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대개 보면 1심은 많이들 그 원고들이 이겨요. 1심은 2심에서 그죠? 예, 2심에서는 그냥 이겨요. 2심에서 의외로 많이 좀 뒤집힙니다. 그런데 대법원 가서 예, 대법원 가서 뒤집어져요. 이게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굉장한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앤장이라면 김앤장이에서 지금 이걸 기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돈벌이에요.
이 재판이 명확하고 깔끔하게 1 심에서 끝나 버린다 그러면 별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2 심까진 가면 건설회사에서 그러니까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근데 뭐 하기야 건설회사도 보증을 쓰니까 시행사에서 변호사비를 막대하게 들이겠죠. 그죠? 지면 안 되니까. 돈 막대하게 들이면 이깁니다. 예 돈을. 그런데 만약에 1 심에서 건설회사가 이겼다. 그러면 2 심이나 대법원에 우리가 그 피해자들이 원고들이 항소나 상고를 할 거 아닙니까? 항소나 상고를 해도 이 사람들은 피해자들은 돈을 많이 안 써요, 변호사비에. 여러분들이 1 심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고 소송비를 썼어요. 졌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2 심에 김앤장에 5,000만 원 써야죠. 이거 큰 거니까. 자, 우리 모아 가지고 그럼 우리 피해자들이 한 200명이 모아서 1억 냅시다. 한 10억 씁시다. 변호사비 그렇게 안 써요. 1 심에 졌는데 2 심에 이긴다는 보장 없잖아. 예? 진짜 몇 사람들이 예? 너무 억울하다. 나는 이거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큰맘 먹고 소송 들어가야 몇 천만 원 써요. 그런데 건설회사는 어떤 입장이에요? 분양사는 수백억, 수천억을 내줘야 되죠. 지금 신세계라든지 뭐 지금 롯데라든지 뭐 다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재판이. 내가 지금 수백억, 수천억이 날리게 생겼는데 예? 그 김앤장 부르는 거죠. 저 법무법인 세종 율촌. 저도 율촌에 한번 계약했다가 참. 자, 예? 우리나라 로펌들, 예? 짱짱한 로펌들 부르죠. 말이 안 되는 법도 만들어내죠. 자, 정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좀 유예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유예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김빼기입니다, 김빼기. 그러면서 소송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지금 법조계 시장들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1 심에서 너무 명확하게 끝나고 명확하게 딱 돼 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아파트 관련해서 끝없는 분양 관련한 소송들이 있었어요. 허위 분양이다 해 가지고 이긴 적 없습니다. 1 심에서 대부분 이겨요. 대부분이 아니라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2 심 가면 일부 승소로 바뀌어요. 그러다 대법원 가면 바뀝니다. 이 3 단계 동안 법조계에서는 어떤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요즘같이 또 경기도 어려운데 요즘 돈도 없어서 소송들도 잘 안 해요. 돈을 가장 많이 주는 건설 회사 쪽에서 그죠? 이 재판에 지면은 몇백억이 아니라 회사가 부도날 입장인데 예? 내가 손해배상을 1,000억을 해 줘야 돼요. 근데 김앤장에서 "야 한 300억만 가지고 와 봐." 뭐 구워 삶으면 되지. 어? 세상에 진리가 어딨어? 어? 절대 진리가 없는 거지. 음. 법 바꿉니다. 판결 결과 교묘하게 바꿔냅니다. 예? 만약에 생활형 숙박시설 가지고 돈을 받아내야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피해자를 내가 100% 구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 대선 후보를 뽑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왜? 시행사.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시행사, 브랜드 있는 시행사가 있나요? 기억나세요? 대한민국에서 책임지고 그죠? 손해배상을 해줄 만한 시행사는 없습니다. 다 지금 가뜩이나 힘든 상황이니까 지금 시간 벌기예요, 시간 벌기. 이런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벌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시나리오들을 다 짜기 때문에 그 로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유예. 과징금 미루는 거 유예할게. 자, 그 안에 오피스텔로 바꿔.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전액배상 불가능합니다. 아니 오피스텔을 바꿀 수 있잖아. 행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문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실 거예요. 열렸다, 이겼다 좋아하실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 생활 숙박형 오피스 생활 숙박 시설에 투자했었던 수십만 명의 연대 조직을 만들어서
차기 지금 대선이 곧 치러질 것 같으니까 차기 대선 후보에 지금 정광훈 목사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배상 못 받습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신락 같은 진짜 양심 있고 판사 잘 만나서 그죠? 판사 잘 만나서 재판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시행사가 배상해 줄 돈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배상해 줄 돈이 없습니다. 그 안에 부도 이미 났거나 날 예정이에요. 없어요. 변호사들만 돈 버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1심 같은 경우는 우리 양심 있는 판사를 만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2심, 그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은 뭐예요? 합의심이죠. 판사가 여러 명이죠. 주심이 있고 판사가 여러 명이죠. 헌법재판소처럼 소수의 의견입니다.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거 아니죠. 그죠? 선배 한 명 있고, 예? 우리 선생님 같은 부장판사 있고, 옆에 이제 부판사들 있죠. 같이 합의해야 되죠. 밥 먹으면서 합의해야죠. 이 새끼가 젊은 놈이 개겨? 예? 될 것 같습니까?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 이념에 대한 보수적인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쪽으로 보살펴 주는 게 보수적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보수 떠들고 있는데 그 보수의 기준이 뭐예요? 정치적인 어떤 이념? 사회적인 이념? 어떤 그 가치관에서 보수인가요? 아니잖아요. 기득권이 많은 사람, 물론 보수라는 개념이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보수의 가치라는 거는 뭐 거창한 이야기 하지만 기존의 기득권, 내가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왜 시끄럽게 해. 야, 좀 조용히 좀 살자. 뭐,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뭐 세상이 뭐, 너 좋아지라고 뭐 얼마나 바뀌냐. 조용히 좀 살자. 라고 하는 게 보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숙에 대해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다라고 하면 마음을 비우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생숙에 투자한 사람들이 전국적인 연대가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의 인적 구성 자체가 그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 연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여러분들이 생숙에 대해서 요번 판결문에 너무 기대를 하고 재판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재판하고 싶으시면 직접 하시거나 그죠? 직접 하시고 뭐 이런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라고 판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법무사나 그냥 저렴한 변호사 요즘 변호사 많으니까 해서 하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진짜 수십억을 들여서 내가 아, 이걸 판결을 받아내야겠다라고 하더라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건설회사는 수천억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서 지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여러분들이 이겼다고 신나하고 있으면 2심에 들어갈 거고요. 2심에서 이겼다라고 신나하고 좋아하면 대법원에 가서 뒤집습니다. 예. 변호사비 많이 쓰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그 뭐죠? 가습기 사건. 가습기 사건 이해되세요? 몇만 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 그 기업들이 멀쩡해요. 그죠? 재판 끌면서. 예. 우리나라는 아니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이 여러분들 1,000만 원 주는 것도 막 발발 떨면서 적은 돈 아니죠.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발발 떨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려고 재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네? 아니 수백억 수천억을 지금 이 재판에 지면 날리는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 네?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네? 판결문을 바꿉니다. 판결문을 법령을 바꾸는 애들이에요. 네. 아파트 분양 건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많은 그 재판 기록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네. 이거는 논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네. 제가 구치소에서 2달 반 동안 있으면서 제가 법정 구속될 때 참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그러니까 에, 다들 그런 죄로 여기에 구속됐다라는 걸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상황에 제가 구속이 됐을 때 보잖아요. 법적으로 따져보자.
예, 그것도 예, 권력과 돈이 있을 때 법적으로 따져보자가 통하는 겁니다. 예,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도 못 따집니다. 법적으로 따지자고 했다고 구속을 시키는 재판부예요. 예. 자, 부동산 이야기 새해에 뭐 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수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있는가? 없습니다. 생활력 숙박시설은 이 법령 이러한 것이 처음 분양이 시작될 때부터 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지금 뭐 방송 다 내렸지만 이것이 분명히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라고 아마 유일하게 떠드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안 되는지 구조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건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자, 오피스텔로 변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로 변경하라는데 가면서 이 돈을 누가 낼 거냐는 거예요. 이 돈을. 그래서 소송만 하다가 이제 변호사비만 날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헌집되는 겁니다. 헌집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임대 시장이 안 좋죠. 미분양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세입자도 지금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답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손해를 안 보고가 아니라 손해를 가장 빨리 나오는 게 손해를 적게 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저희 지주클럽 회원분들은 제가 오늘 단체 문자라도 어제 좀 보낼까 했었는데 어차피 늦어진 거 죄송합니다. 일 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게 요번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좀 바짝 매달려서 이게 마무리하기 참 진짜 힘드네.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 예. 게을러서 그래요. 뭐 맨날 막걸리나 처먹고 자니까 마무리가 되나 씨.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씨, 녹화 중단 버튼이 어디 갔어?